안녕하세요. 한국 여성경제인 TV 안기옥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소액 재판을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방송을 해드렸더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질문 주시는 게, 변호사님, 소액 재판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받을 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전부 기간이 달라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오늘 그 방송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법에는요, 법언이죠. 법의 격언.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내 권리를 누구에게 행사할 권한을 이미 법이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때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보호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소멸시효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형사사건에서는 공소시효 이런 표현도 쓰죠. 그건 물론 이제 검찰이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또 그리고 소멸시효 외에 또 불변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법률 용어라 좀 어렵긴 하죠. 불변기간, 글자 그대로 변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꼭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선 민사에 있어서 소멸시효 기간을 제가 큰 것만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반적으로 개인 간에 이렇게 돈을 주고 받는다든가 이런 거,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언제까지 청구해야 되느냐, 그것은 10년이에요. 10년. 돈을 그러니까 빌려준 때로부터 10년 동안 내가 전혀 그 사람한테 돈 달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근데 10년 하루가 지난 다음에 왜 너 10년 전에 나한테 빌려간 돈 안 갚아? 라고 했을 때 빌려간 사람이 10년 동안 아무런 나한테 청구한 게 없잖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났어 라고 항변을 하게 되면 그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황당하죠? 내 돈 빌려줬는데 그게 불변기간이고 소멸시효예요. 그런데 일반 개인 간에 있어서의 민사사건은 10년인데요. 상사거래에 있어서는 이제 상사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 사업을 하는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 이 상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래도 거래가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돼? 원활하고 자주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이제 상사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는 뭔가 모르게 이 법에 대해서 좀 안다. 자기 권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좀 짧게 해놨어요. 5년. 근데 그거보다 더 짧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급여를 청구하는 거, 임금채권이라 그러죠. 그거는 3년이에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도구 파는 거,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도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일의 완성을 목표로 위임하는 거죠. 그걸 맡겨놓는 거기 때문에 그 완성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도급 비용도 청구를 못 합니다. 그런 거 하면은요, 이거 알려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는데, 변호사 비용. 변호사 수임료 이것도 3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숙박소에 이렇게 먹고 자고 일하는 음식 대금, 숙박비용 이건 더 짧아요. 1년. 네. 그래서 이렇게 10년, 5년, 3년, 1년 이렇게 단기 소멸시효들을 정해놨는데요. 이 소멸시효가 그러면은 내일 모레가 소멸시효를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좀 어떻게 중단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또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있습니다. 4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빨리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청구는 말로만 청구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다 청구하는 거. 그 다음에 2번째는 가압류, 압류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재산에 대해서 보전 처분. 그럼 일단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저기 돈을 빌려드렸는데 그거 언제쯤 갚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소멸시효 이런 거 잘 모를 때 상대방이 그거요. 제가 지금 여건이 안 돼서 그런데 제가 언제 갚아드릴게요. 그러면 그거는 채무자가 승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뭐냐? 그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시간을 그만큼 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 소멸시효가 이렇게 단기 소멸시효, 그러니까 10년이 아닌 1년, 3년, 5년짜리 이런 소멸시효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이 판결을 받아놓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왜 지급명령도 지금 당장은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판결을 받아놓으면
그 효력이 그렇게 길게 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소멸시효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소멸시효에 걸려있는 세건이라 하더라도 일단 판결을 받아놓으면요. 판결은 판결 받는 날로부터 10년이 돼요. 그러니까 1년짜리 채권이 10년이 되는 거죠. 3년짜리가 10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다 못 갚았다. 그럼 판결 갱신해서 또 10년 연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변기간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간인데요. 이 소멸시효, 민사소멸시효는 그런데 또 법률 절차에서 소멸시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컨대 우리 1심, 2심, 뭐 3심 재판 있는 거 아시잖아요. 1심 판결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서요. 하루만 지나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2주 안에 항소해야 되는 거. 이것도 변할 수 없는 불변기간이고요. 그 항소를 할 수 없다는 건 뭐죠? 판결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다퉈볼 수 없는 거. 그런데요. 그러면 변호사님 그거 꼭 6시까지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럴 때는요. 이 한밤중 12시까지도 법원에서 받아줘요. 그래서 혹시 14일 마지막 끝나는 날 밤에 이게 생각이 났다. 그럼 12시 전에 얼른 항소장 갖다 내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법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소멸시효 제도라든가 불변기간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얻을 수 있는 그런 데미지 그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예, 오늘도 이런 소멸시효 기간 또 지급명령 제도에 관해서 댓글들 달아주시고요. 또 궁금한 얘기 뭐 있으면 많은 얘기들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방송으로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